컴퓨터 일반 운영체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한글이나 엑셀, 사진을 편집할 때 쓰는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들은 응용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더블 클릭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사용은 하진 않지만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 자, 컴퓨터를 샀을 때 가장 먼저 설치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윈도우죠. 운영체제라고 하고요. 운영체제. 그 밖에 편의를 도와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문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을 시켜주죠. 이런 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러는데 운영체제에서 이런 거를 제공해 주고요. 자, 종류로는 주로 이제 아시는 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 그 다음에 애플사는 맥 OS, 자, 그 다음에 서버에 이용되는 유닉스, 리눅스, 도스 등이 운영체제의 종류고요. 운영체제의 목적은 응답시간 단축, 결과 얻어질 때까지 시간이 짧아야죠. 우리가 실행하면은 바로바로 처리해줘야 되고, 처리 능력의 향상,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자, 영화를 보는데 운영체제에서 너무 늦게 처리해서 늘어져. 처리 능력의 향상,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많아져야겠죠. 일할 수 있는 양이. 신뢰도 향상, 작업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도. 내가 영화 보려고 더블 클릭했는데 갑자기 한글 문서가 안 열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사용 가능도 향상.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사용한 정도. 그래서 응답 시간 단축, 처리 능력 향상, 신뢰도 향상, 사용 가능도 향상. 요것들이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자, 운영체제 방식,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괄 처리. 말 그대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모아서. 초창기 때 컴퓨터 운영할 때는 이렇게 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데이터가 발생하면은 즉시 처리하는 방식. 자, 그래서 일괄 처리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아니면 실시간 처리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문제가 나오긴 해요. 자, 그래서 일괄 처리. 월급 계산. 이런 거는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괄 처리. 극장표 예매. 아니면은 기차표 예매. 이런 거는 실시간 처리가 돼야 되겠죠. 다중 프로그래밍. 자, 내가 문서 작성하면서 컴퓨터로 노래 들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10분할 처리, 시간을 쪼개서 한 대의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 자, 우리가 지금 간단히 생각하면은 CPU가 일을 하는데요. 내가 영화 보면서 문서 작성을 하고 있어. 아니면 노래 들으면서 문서 작성을 하고 있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10분할 방식이에요. 얘 했다가 얘 처리했다가 얘 처리했다가 얘 처리했다가 이것들이 이제 빠르게 반복을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얘는 시간을 쪼개서 얘 처리하고 얘 처리하고 얘 처리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분할 처리라고 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처리하는 거. 자, 그다음에 CPU가 이제 2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듀플렉스. 자, CPU가 가동 중이고 다른 CPU는 대기하다 고장 시 대체하는 방식. CPU 2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건 아니고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다운되면 안 되는 곳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CPU 2개를 놓고 하나 고장 시에 하나가 대체를 하고 다시 얘가 수리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딴 게 고장 나면은 얘가 대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듀플렉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듀얼 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CPU가 동시에 같은 업무 처리해요. 자, 이거는 안정성, 그 다음에 처리 속도도 향상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분산 처리 방식이 생겼습니다. 자, 네트워크로 작업을 나누어 처리. 자, 우리가 보통 네이버 서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그래서 분산 작업은 네트워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많이 처리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보통 순서를 보면은 우리 초창기 때 일괄 처리,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실시간 처리, 그 다음에 인터넷 발달하면서 분산 처리.
그래서 운영체제 뭐 발전한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일시불 이렇게도 많이 암기를 해서 문제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 모아서 처리하는 거, 실시간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다중 프로그래밍 뭐 여러 개 프로그램 동시에 처리하는 거, 시분할 처리, 시간 쪽에서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CPU 2개 이상 쓸 때는 듀플렉스, 하나는 가동, 하나는 대기. 그다음에 듀얼은 2개 동시, CPU 2개가 동시 업무를 처리하는 거, 분산 처리, 네트워크 나눠서 처리하는 거, 서버 클라이언트도 용어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소프트웨어 종류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리웨어, 자유죠. 그냥 우리가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픈소스는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코드까지 오픈을 해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은 내가 입맛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얘기하고요. 애드웨어는 주로 이런 것들 많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때 뭐 중간중간에 광고 봐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걸 애드웨어라고 합니다. 애들은 광고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체험판,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을 둬요. 그런 것들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쉐어웨어, 그 다음에 데모 버전,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트라이얼 버전이 있습니다. 트라이얼 버전. 뭐 세 개 다 같은 개념이에요.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고 써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거. 쉐어웨어, 데모 버전, 트라이얼 버전이 있습니다. 자, 평가판으로는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이 있는데요. 뭐 게임하는 사람들은 베타 버전 잘 알아요. 우리가 정식 출시 전에 일반인들 상대로 테스트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알파 버전은 회사 내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용은 돈 받고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패치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뭐 패치도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뭐 이제 오류 수정하는 거죠. 패치 끝나고 나면은 막 아이템 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류 수정이에요. 오류 수정. 가장 우리도 이제 생활에서도 밀접하게 패치를 많이 당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윈도우 업데이트예요. 윈도우 업데이트. 주기적으로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죠. 자, 이것도 오류 수정하는 거예요. 윈도우 계속 사용하면서 뭐 버전별로 오류 수정하는 거. 그래서 패치는 오류 수정,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윈도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번들은 뭐 그냥 하나 끼워서 주는 거고, 자, 유틸리티는 디스크 조각 모음, 나중에 배울 건데 디스크 조각 모음, 그 다음에 뭐 디스크 정리, 이렇게 필수는 아니에요. 뭐 메모장, 그림판 이런 것처럼 필수는 아닌데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필수 아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윈도우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점형 멀티태스킹. 자, 우리가 선점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좀 미리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는 CPU를 선점을 해요. 그래서 CPU한테 야, 너는 너의 이제 한쪽 영역은 나만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윈도우가. 자, 윈도우가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다른 프로그램이 이상이 생겨도 자, 윈도우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가 이런 프로그램, 이상이 있는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할 수 있게 해줘요.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을 때는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기면 컴퓨터 자체가 다운이 됐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컨트롤 시프트 ESC 작업 관리자 들어가서 강제 종료시킬 수 있죠. 그게 선점형 멀티태스킹 기능 때문에 그럽니다. CPU를 윈도우가 선점한다. 자, 여러 개의 앱시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한 앱만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스왑 요거는 앞에서도 나왔죠. 뜨거워요. 바꿀 수 있어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플러그 앤 플레이.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설치하면은 프로그램도 같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그 하드웨어를 작동시킬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걸 드라이버라 그래요. 자, 근데 별도의 드라이브 설치 없이 자, 윈도우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환경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걸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고요. 자, 255자 파일 이름 사용 가능. 근데 뭐 누가 255자까지 이름을 짓지는 않죠. 자, 아무튼 255자까지 파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자, 64비트 운영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뭐 처리 속도가 빠르고요.
자, NTFS란 게 있는데 뭐 성능, 보안, 안전성, 속도에서 뛰어남, 대용량 하드디스크 지원, 최대 크기 256TB, 파일 최대 크기 16TB, 디스크 오류의 자동 복구 기능, 뭐 FAT16 요거는 발달 순서예요. FAT32, NTFS. NTFS는 자 우리가 뭐 USB 40기가를 샀어요. 40GB 샀는데 자 여기에다가 4GB짜리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아 이거 사기당했구나, 40기가 아닌가 보다 하는데, 얘는 우리가 보통 USB가 기본 설정이 FAT32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용량이 4기가짜리가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TFS 방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는 포맷할 때 USB를 포맷하면서 방식을 NTFS 방식으로 바꿔주면은 용량이 큰 자료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대용량 디스크를 하나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사용자 전환 기능. 뭐 현재 사용자가 로그 오프하지 않아도 다른 사용자로 로그온 할 수 있다. 뭐 요즘에는 뭐 컴퓨터 다 개인별로 하나씩 쓰는데 뭐 회사에서 여러 명이 같이 써야 돼. 근데 좀 내 거를 별도로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용자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